한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부티크 호텔 제2탄 레스케이프 호텔 방문기입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독자적인 럭셔리 호텔 브랜드예요. 1층은 어라이벌 로비예요. 체크인은 7층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에서는 택시를 부르거나 짐을 맡기실 수 있어요. 벨 에포크 컨셉답게 유니크한 분위기예요. 조화이긴 하지만 벚꽃나무가 엄청 근사하네요. 볼거리가 많아 눈이 즐거워요. 조식 뷔페는 같은 7층에 있는 남해동에서 드시면 돼요. 연휴 첫날인데 투숙객이 꽤 있어서 대기하는 동안 좀 더 둘러봤습니다. 꽤 근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저희 차례. 체크인 완료.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는 시크레킹 1701호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먼 끝쪽 방. 오픈 세서미.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강렬한 컬러. 호텔 전체에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정말로 편하고 안락했던 소파. 웰컴 푸드는 아주 맛난 초콜릿 토핑 브라우니, 조명 조절 패널, 충전과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 2점의 타원형 액자와 초록색 드레이프 배치에 개구리가 연상됐어요. 태블릿으로 룸서비스 및 호텔 정보 검색이 가능해요. 다양한 패턴의 욕실. 어메니티는 바이레도 르슈망. 가글은 자일리톨 맛.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황동. 샤워룸 어메니티도 바이레도. 기대되는 욕조에서의 일정 마무리. 분위기가 꽤 고풍스럽고 멋집니다. 미니바 탐색 타이밍. 조선 브랜드 비벤테. 온차이나 느낌나는 그릇도 있었어요. 음료는 무료지만 종류와 퀄리티가 다소 아쉽네요. 네스프레소 초콜릿 엄청 맛있어요. 객실은 남대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뷰.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에서 본 듯한 분위기. 눈빛이 살아있는 듯한 여인의 유화. 슬리퍼 쿠션감이 좋아요. 신행 때 본 개선문. 왠지 반갑네요. 오늘은 한스의 추억 여행이기도 해요. 의경 복무를 했던 애증의 남대문 경찰서. 목적지에 가기 위해 서울역 11번 출구로 나왔고요. 남산 방면 첫 번째 오른쪽 골목으로 진입하세요. 꿈 어린이 공원을 지나 후암시장 삼거리 호프에서 좌회전. 양꼬치 집에서 우측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한스는 친할아버지 댁이었던 지금은 홍철 책방인 곳을 방문하려 합니다. 금성교회를 지나 조금만 더 올라오면 오른편에 심상치 않은 벽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컨셉이 아닌 찐으로 독특하신 분이 틀림없어요.
입구를 왜 여기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입구래요. 재미난 삶을 살고 계신 분 크크. 가족 친지 모두가 이곳으로 들어왔거든요. 여긴 출구로 사용 중이었어요. 다테노. 과연 범상치 않군요. 제가 벌레 공포증이 심해서 지하는 처음 와봐요. 표정 압권 흐. 재단인가요? 주방으로 이어졌던 좁은 계단을 지나서 정원을 가로질러 오면 출입문이 나와요. 아담한 정원. 메리와 럭키 그리고 고양이들의 집이 있던 공간. 신발장은 그대로 살려서 게시판으로 사용 중이었어요. 최우식님을 빼닮은 손님, 설마 아니겠죠? 입구에 관이 세워져 있고요. 누나가 잠시 사용했던 방에도 관이 세워져 있었어요. 저 뒤로 꽤 넓은 붙박이장이 있는데 활용을 안 했네요. 누나가 지냈던 방에서 보이는 대문 풍경. 욕조를 없애고 공용 샤워장으로 개조했어요. 1층 화장실 구조는 그대로. 전축셋과 TV가 놓여졌던 거실 공간. 할머니 방은 음감실과 영화관으로 탈바꿈했네요. 카페 내 음악은 여기서 재생됐어요. 케이크 메뉴는 주방 입구 벽면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던 쇼파가 있던 거실 공간. 이제 2층을 둘러볼게요. 할아버지 침실이었던 곳은 노홍철님이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셨어요. 안쪽 왼편에 방과 이어진 개별 욕실이 하나 더 있어요. 2층 왼편 첫 번째 방은 개하로 운영 중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창고로 활용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테라스는 잠겨 있었어요. 원래 오른편에 온실 수족관이 있었는데 철거가 된 모습이고요. 지붕으로 가는 계단이 있어요. 2층도 1층처럼 단체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개하 손님들 괜찮은 거죠? 내려가서 음료라도 한 잔 주문해야겠어요. 레몬 파운드 케이크,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하우스 와인을 주문했어요. 어릴 때 종종 이러고 놀았었는데 지금 보니 파상풍 걸릴 듯. 창문을 열면 댕댕이들이 쪼르르 달려왔었어요. 호텔까지는 도보로 가려고 해요. 힐튼 뷔페 엄청 맛있었는데 아쉽네요. 짐 좀 내려놓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볼까 합니다. 꽤 걸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좀 고프네요. 호텔 입구 왼편에 신세계와 이어지는 통로가 있어요. 정문에 바로 회현역 7번 출구가 있어요. 옆 건물엔 중부경찰서가 있네요. 경찰서 건물로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각종 문화예술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아카데미. 신세계 신관과 구관. 남대문 시장과도 인접해 있어요. 카오산로드 뒷골목이 연상되는 통로. 저녁은 갈매기살로 정했어요. 방문한 곳은 호텔 맞은편 심원. 요건 무조건 맛있지. 갈매기살 2인분 주문. 알싸고소해. 간이 절묘하네요. 완전 맛있어요. 막창 완전 고숙 잡내제로 식감 예술. 마크다모르 칵테일 바에 올라왔어요. 꽃장식 너무 이쁘네요. 26층 왼편엔 마크다모르가, 오른쪽엔 손종원 셰프의 라망 시크레가 있어요. 미슐랭 셰프 손종원님은 냉부회로도 유명해서 전달 1일에 해야만 예약이 가능하대요. 분위기가 멋져요. 마크다모르 입장.
키핑하신 음료를 보관하는 곳인 듯 했어요. 역시나 반쯤 비워진 꼬냑? 창가 자리는 예약을 해야 했어요. 관상용 벽난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아요. 칵테일을 내어주시기 전에 에비앙 스파클링 워터를 따라주셨어요. 꼬냑 베이스 자몽 맛과 진 베이스 감기약 맛. 자러 가기 전에 피트니스랑 스파를 구경하러 왔어요. 대기실 분위기도 멋지네요. 스파는 예약도 해야 하고 운영시간도 지났고 심지어 유료예요. 피트니스는 작은 편이지만 테크노짐 기구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부티크 호텔답게 곳곳에 진열된 꽃장식들. 엘리베이터 모든 그림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강렬한 레드와 블랙. 집에서 챙겨온 그린색 임욕제를 풀어놓고 몸을 녹였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호텔의 꽃은 조식이죠. 그것도 뷔페. 여행만 떠나면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바람직한 생활. 아직은 한산해요. 창가 자리가 차면 여기도 북적이겠죠. 탄산이 있다니 감동이에요. 맛있는 건 체크를 해둘 테니 방문하시면 참고하세요. 조선 호텔은 확실히 겹치는 메뉴가 많은 것 같아요. 조선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 실망하는 법이 없어요. 요리 정말 맛있거든요. 불고기랑 잡채도 불맛이 예술이었어요. 데리야끼 연어구이도 엄청 많나요? 프렌치 토스트 여기가 제일 맛있네요. (6층에) 팔레드 신이라는 미슐랭 중식당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딤섬이 맛있고 가짓수도 많아요. 체리 엄청 맛있을 듯. 주스는 딱 2가지. 식사 시작. 잡채랑 불고기 정말 엄청납니다. 구정 연휴 첫날이라 누들 대신 떡국이 있었어요. 짝꿍 것까지 자상한 한스. 조선호텔 김치가 제일 맛있는 김치일 듯. 네가 보여 너머로 웃는 얼굴에 내 맘은 녹아. 친구였던 너와 나였는데 왜 이리 달라 보이는 거야. 숨길 수 없어 가슴이 두근데 너에게 빠져버렸어. 내 맘을 훔쳐갔어. 알면서도 모른 척 설레는 마음으로 2번째 그릇을 담아봅니다. 팔레드 신에서 조리를 해서 올라오나 봐요. 어쩐지 불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오시면 딤섬 많이 드세요. 추천합니다. 가짓수가 많은 것보다
전 오늘처럼 확실하게 맛있는 것 몇 개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내 맘을 훔쳐갔어. 알면서도 조선 호텔 중에서도 여기 프렌치 토스트가 최고입니다. 세 번째 그릇. 여긴 관자가 없긴 한데 오징어가 완전 야들야들. 모닝 코히를 마실 절묘한 타임. 스크램블 에그는 간이 너무 안 돼서 소금을 쳐야 했어요. 식사 끝. 라메종 부티크 안쪽으로 들어오면 도서관이 있어요. 분위기 근사하죠? 공간이 꽤 넓어요. 볼거리도 많고요. 아트 파라디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문 신문과 잡지들이 있고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판화 패키지도 있어요. 제작법도 설명되어 있어요. 틀에 엽서를 넣고 1번부터 4번까지 순서에 맞게 찍어내시면 돼요. 물감도 반드시 스탬프 숫자와 동일한 번호를 써야 해요. 어렵지 않죠? 하나 완성. 패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 완성. 재밌네요. 마저 둘러봅니다. 이번 여행 정말 눈이 즐거운 여행이에요. 셰익스피어 전집 발견. 부티크 제2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어 유창한 고려대 유학생이 판매하는 케밥은 점심으로.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의 원동력이 된답니다.